네, 2020년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9월 달 들어서는 처음 맞는 월요일이고요. 이제 여름은 거의 간 것 같죠? 네, 모든 분들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없는 랠리를 보일 때 국내 지수는 조금 쉬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그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고, 강조드린 대로 종목은 압축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종목 많다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다섯 종목 넘는 분들은 다섯 종목 밑으로 조금 압축하셔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우선 미증시 보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추세 이탈에 대한 징조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급락 마감 이후 지난 주말에는 급락했다가 밑꼬리를 달았지만 이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 그건 이제 이번 주에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미증시가 흔들리면 국내 증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제약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압축해서 좀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을 이번 주에 안착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기관 외국인이 어때요? 지금 순매도가 어쨌든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20일 이평선을 좀 안착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뉴딜 펀드, 그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가속화시켜서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관련된 뭐 전기, 수소차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에 분류되어 있는 그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가격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잡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승을 보였던 뉴딜 관련주 말고요.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뉴딜 관련주를 새롭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그동안 좀 덜 주목받았었던 뉴딜 관련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딜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죠.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이런 부분도 넓게는 좀 포함이 되니까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그 시장의 이제 주요 수급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개인이 수급 주체로 이제 그 부각된 부분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뭘 사는지를 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변화인데,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정도에서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리 교체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재선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연임에 성공한다, 이게 악재냐 호재냐. 근데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하면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기는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것,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신규로 당선되는 것 중에 뭐가 더 국내 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가 당선될지를 시장은 빨리 알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의 지지율이 뭔가 팽팽하고 끝까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시장의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뭐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급등하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고점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의견을 좀 피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에요. 대응.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꺾이는 지점에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장은 꺾였냐? 아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일 가능성은 있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이제 압축 대응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종목이면 시장이 꺾일 때는 바로바로 손절매나 차익 실현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공부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교육 영상들 많이 보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자기의 이제 그 내공을 좀 닦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미증시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국내 증시가 흐름이 꺾이는지 코스피가 20일 이평선 회복하는지 뉴딜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면 뉴딜 관련주로 새롭게 떠오를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약주 IT주 지금은 제약주 IT주 투트랙입니다. VIP 안에서도 계속해서 제약주 IT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되는 종목, 되는 섹터로만 붙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VIP 환도 열심히 좀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